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 사이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 작은 카레 가게는 딱 2시간만 영업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 앞엔 매일 아침 10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왜일까요? 12시 30분 정확히 이 시간이 되면 120그릇이 완판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내내 사람들은 이 남자를 12시 30분 완판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54살 라힘. 15년간 트럭을 몰던 그가 허리 디스크로 운전대를 놓고 500만 루피 빚을 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협동조합 고추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힘입니다. 54살이에요.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 사이왈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농부가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장거리 트럭을 몰았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오가는 화물 운송이었죠. 돈은 괜찮았지만 허리가 문제였습니다. 12년째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14년째 의사가 디스크 진단을 내렸어요. 더 운전하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저는 운전대를 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트럭 운전 시절 사고 합의금으로 빌린 500만 루피, 매달 15만 루피씩 갚아야 했는데 농사로는 불가능했어요. 3년 전 봄, 저는 2헥타르 땅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잘 키우면 킬로그램당 300루피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첫 해 7월 500kg을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몬순이 왔어요. 300kg이 젖었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결국 킬로그램당 100루피에 넘겼어요. 그의 수입은 5만 루피, 빚 한 달치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듬해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엔 더 심했습니다. 650kg 중 400kg이 썩었어요. 빚은 줄지 않았고 이자만 쌓였습니다. 올해 4월, 저는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그때 마을에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국제 협력 사업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건 열풍 건조기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비가 와도 고추를 말릴 수 있고 섭씨 60도 열풍으로 12시간이면 완벽하게 건조된다고요. 마을 농부 라시드가 먼저 시도했고 결과는 놀라웠어요. 상인이 킬로그램당 450루피를 줬습니다. 보통보다 50% 비쌌죠. 저도 라시드가 만든 협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조합원 32명이 순서를 정했고 저는 17번째였어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7월 25일 드디어 수확을 시작했어요. 올해는 610kg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8월이 코앞이었어요. 제 차례가 오기 전에 비가 내리면 또 망하는 겁니다. 8월 2일 제 차례가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고추를 기계로 옮겼어요. 오전 8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 절반밖에 안 말랐는데 비가 오면 어쩌나. 오후 2시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침착했어요. 기계 안에 있으니 괜찮고 발전기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비는 3시간 동안 내렸어요. 저는 기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온도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섭씨 60도 정상이었습니다. 오후 6시 비가 그쳤고 오후 8시 기계 문이 열렸어요. 고추는 완벽했습니다. 하나같이 빨갛고 바삭했어요. 냄새도 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사흘 후 라호르 상인 말리크가 왔습니다. 그는 제 고추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킬로그램당 450루피를 제시했습니다. 610kg이니 27만 4,500루피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빚 2달치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으면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렇게 5년은 더 걸릴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건조된 고추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어요. 순간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트럭 휴게소 새벽 4시 작은 버너 위에 냄비. 저는 그곳에서 매일 카레를 끓였어요. 다른 트럭 기사들이 줄을 서서 먹으러 왔었죠. 파루크 형님은 늘 말했어요. 라힘, 자네 카레는 라호르 식당보다 낫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그냥 고추를 직접 볶아서 가루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그때 쓰던 고추는 품질이 들쭉날쭉했거든요. 좋은 고추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아내 나지아가 말했어요.
올해 수확한 고추들 정말 완벽해요. 트럭에서 15년간 기사 형님들이 극찬하던 그 카레. 이 고추로 만들어 팔면 어때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고추 1kg으로 카레 40그릇. 그릇당 50루피면 2000루피입니다. 킬로그램당 450루피로 파는 것보다 4배가 넘었어요. 610kg이면 122만 루피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장사는 해본 적이 없었고 허리 때문에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고추도 날리고 돈도 못 버는 겁니다. 나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게 시작해보자고 조금씩 해보자고 했습니다. 맘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정했습니다. 해보기로요. 단 제 방식대로 하루 2시간만 하겠어요. 큰 냄비 하나로 120그릇만 만들겠습니다. 허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요. 말리크에게 전화했어요. 죄송하지만 고추를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리크는 놀랐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제가 직접 쓰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지아를 봤어요. 시작합시다. 나지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큰 냄비를 샀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간판도 만들었어요. 사이왈 협동조합 프리미엄 고추로 만든 전통 카레. 트럭 기사들이 사랑한 15년 레시피. 일주일 후 첫 장사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요? 첫날은 8월 10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나지아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닭 5마리를 손질했어요. 양파 3kg을 썰고 토마토 2kg을 으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 협동조합 고추를 꺼냈어요. 빨갛고 바삭한 고추를 프라이팬에 볶았습니다. 집안 가득 매콤한 향이 퍼졌어요. 오전 6시 본격적으로 카레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볶았어요. 황금빛이 될 때까지 20분을 볶았습니다. 그 다음 토마토를 넣고 으깼어요. 닭고기를 넣고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1kg 반.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지아가 냄새를 맡더니 말했어요. 여보, 이 향 정말 다르네요. 작년 고추로 만들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저도 느꼈습니다. 협동조합 기계로 말린 고추는 향이 깊고 균일했어요. 작년 고추는 어떤 건 탄냄새가 났고 어떤 건 향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추는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오전 10시 카레가 완성됐습니다. 120그릇 분량이었어요. 저는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15년 전 트럭에서 만들던 그 맛. 아니, 그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고추의 품질이 달랐으니까요. 나지아도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내걸었어요. 사이왈 협동조합 프리미엄 고추로 만든 전통 카레. 트럭 기사들이 사랑한 15년 레시피. 가격은 그릇당 50루피.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허리 때문에 오래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0분, 30분.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무도 안 오는 건 아닐까? 120그릇을 다 남기면 어쩌지? 고추를 낭비한 건 아닐까? 11시 40분.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이웃집 하산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60이 넘으셨고 협동조합 부조합장이었습니다. 라힘, 오늘 시작이구만. 한 그릇 주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레를 퍼냈어요. 하산 아저씨가 한 숟가락 뜨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라힘, 이거 맛이 심상치 않은데? 고추향이 정말 깊어. 그리고 맛이 일정해. 어제 라시든에서 먹은 고추 맛이 이거구만. 저는 안도했습니다. 네, 아저씨. 협동조합 기계로 말린 고추라서 그래요. 품질이 똑같거든요. 정오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협동조합 조합원들, 이웃 농부들. 그들은 카레를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고추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정오 30분 23명이 왔습니다. 23그릇을 팔았어요. 1150루피의 수입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카레를 봤어요. 아직 97그릇이 남았습니다. 오후 1시가 됐어요. 저는 원칙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남은 카레를 어떡하지? 나지아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릴 수는 없으니 이웃들에게 나눠줍시다. 우리는 큰 그릇에 카레를 담아 이웃집들을 돌았어요.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이 쓰렸어요. 97그릇이면 4,850루피인데 그날 저녁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800루피 들었어요. 닭고기, 양파, 토마토, 향신료, 고추는 제 것이니 원가에 넣지 않았습니다. 순수익은 350루피.
하루 2시간 일해서 번 돈이었어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지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첫날이에요. 천천히 늘어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손님이 늘어날까요? 혹시 이게 한계는 아닐까?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25명이 왔어요. 1250 루피 셋째 날은 27명. 1350 루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균 30명 정도였어요. 하루 1500 루피 수입. 한 달이면 45,000 루피입니다. 빚 한 달치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실패하는 거 아닌가? 고추를 그냥 팔 걸 그랬나? 말리크가 준다던 27만 루피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돈이면 빚 2달치를 갚았을 텐데. 하지만 손님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모두 맛있다고 했어요. 특히 고추 맛이 일정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제 먹었을 때랑 똑같아요. 이 일정함이 좋아요. 작년에 먹던 다른 카레는 날마다 맛이 달랐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협동조합 조합장 라시드가 왔습니다. 그는 35살쯤 됐고 협동조합을 처음 만든 사람이었어요. 형님, 장사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생각보다 손님이 적어요. 하루 30명 정도예요.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더니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SNS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SNS를 본대요. 라시드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우리 협동조합 고추로 만든 카레집. 15년 트럭 기사가 만든 전통 레시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영업.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협동조합 고추 15년 전통 사이왈 카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라시드가 말했어요. 형님, 이틀만 기다려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나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까지만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고 고추를 팔자. 나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아줬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카레를 준비했어요.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한 젊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SNS에서 봤어요. 협동조합 고추로 만든 카레라며 15년 트럭 기사 레시피. 궁금해서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저는 라시드를 떠올렸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45명이 왔습니다. 이틀째는 52명.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될지도 몰라. 2주째 되던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카레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손에 익었어요. 양파를 볶고 토마토를 으깨고 닭고기를 넣고 협동조합 고춧가루를 넣었습니다.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오전 10시 120그릇이 준비됐습니다. 오전 11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 앞에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10명쯤 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SNS에서 난리예요. 어제 누가 올린 사진이 공유가 엄청 됐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SNS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죠? 라시드가 나타났어요. 형님 봤죠? 제 게시물이 200번 넘게 공유됐어요. 좋아요가 1500개예요. 댓글도 100개 넘게 달렸고요. 사람들이 진짜 협동조합 고추에 관심이 많아요. 11시 10분 손님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20명, 30명, 40명. 저는 정신없이 카레를 퍼냈어요. 나지아도 도왔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물을 갖다 주고 빈 그릇을 치웠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지만 참았습니다. 12시가 됐어요. 이미 70그릇이 나갔습니다. 손님은 계속 왔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 속도면 오후 1시 전에 다 팔릴 것 같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다 팔린 적이 없었거든요. 12시 20분 100그릇이 팔렸습니다. 남은 건 20그릇. 손님은 여전히 줄을 서 있었어요. 20명쯤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했어요. 이분들은 못 드시는 거구나. 12시 28분 118그릇이 나갔습니다. 마지막 2그릇만 남았어요. 줄에 마지막 2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젊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나이든 남자였어요. 저는 2그릇을 내밀었습니다. 12시 30분 정확히 마지막 그릇이 나갔습니다. 120그릇 완판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명쯤 됐습니다. 한 남자가 물었어요. 형님, 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오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11시에 문을 열어요.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빨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 1시, 저는 원칙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2시간 내내 서 있었거든요. 나지아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앉아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숨이 찼습니다. 그날 수입을 계산했어요. 120그릇에 50루피씩 6,000루피였습니다. 재료비 800루피를 빼면 순수익 5,200루피. 하루에 이렇게 많이 번 건 처음이었어요. 한 달이면 15만 6천 루피. 빚 한 달치와 비슷했습니다. 나지아가 기뻐했어요. 여보, 됐어요.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저도 기뻤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오늘만 잘 된 건 아닐까? 내일도 이렇게 올까? 다음 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준비했어요. 120그릇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20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기다렸대요. 손님들이 계속 왔어요.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11시 40분, 50그릇이 나갔어요. 12시 10분, 100그릇. 12시 25분, 115그릇.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제보다 빨라요. 12시 27분, 마지막 그릇이 나갔습니다. 완판이었어요. 이번에도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명쯤. 그들은 아쉬워했어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냄비 하나 더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2시간 이상 못 서요. 그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내일 몇 시에 와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오늘 12시 27분에 떨어졌으니까 그 전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셋째 날,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손님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12시 30분쯤 떨어졌대. 오늘은 더 일찍 올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일찍 왔어. 11시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1시 30분 50그릇, 12시 80그릇, 12시 15분 100그릇. 저는 남은 20그릇을 봤어요. 곧 떨어질 거예요. 12시 23분 115그릇, 12시 27분 118그릇, 12시 29분 마지막 그릇이 나갔습니다. 어제보다 2분 빨랐어요. 저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20명도 넘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확히 몇 시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12시 29분이요.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쯤 떨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 사흘 동안 12시 30분 전후로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 SNS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라시드가 보여줬어요. 누군가 쓴 글이었습니다. 사이왈 카레집. 매일 12시 30분에 완판. 일찍 가야 먹을 수 있음. 해시태그는 12시 30분. 완판 아저씨 협동조합 카레였어요. 그 글이 또 퍼졌습니다. 공유 300번, 좋아요 2000개. 댓글에는 나도 먹어봐야지 12시 30분 전에 가야겠네. 완판 아저씨 대단하다 같은 말들이 달렸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라시드가 설명했어요. 형님, 요즘 사람들은 희소성을 좋아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떨어진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12시 30분 전에 가서 먹어야겠다는 생각. 그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손님은 계속 늘었어요. 나흘째, 다섯째, 엿새째 매일 120그릇이 12시 30분 전후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전설처럼 얘기했어요. 완판 아저씨의 12시 30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5,200루피를 벌었어요. 일주일이면 36,400루피. 한 달이면 15만 6천 루피. 처음으로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나지아를 안았어요. 우리 해냈어. 하지만 문제도 생겼습니다. 매일 20명 이상이 못 먹고 돌아갔어요. 그들은 실망했고 저는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주째 되던 날 마을 식당 주인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이왈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알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됐고 10년째 식당을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유수프, 30대 후반. 세 번째는 카림, 50살쯤 됐습니다. 알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라힘 씨,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이를 내왔어요. 알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식당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다들 라힘 씨 카레 집으로 가거든요. 유수프가 거들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안 와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여기 줄 서고 그 이후엔 배불러서 우리 식당에 안 오는 거죠. 장사가 안 됩니다. 카림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해요. 라힘 씨가 협동조합 고추를 쓰니까 원가가 거의 제로잖아요. 우리는 고추를 사야 하는데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저 제 고추로 카레를 만들어 판 것뿐인데. 알리가 말했어요. 라힘 씨, 우린 이해해요. 당신도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이대로는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 말도 맞았어요. 저는 협동조합 고추를 쓰니까 원가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3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거예요. 매년 몬순에 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불공정한가요? 나지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은 허리가 아파서 하루 2시간밖에 못해요. 냄비도 하나뿐이고요. 여러분 식당이랑 경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빚 갚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카림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루 2시간이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15만 루피는 버시잖아요. 우리는 하루 12시간 일해도 그만큼 못 벌어요. 요즘엔 손님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진정시키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사를 그만두라는 건 아니시죠?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 우리한테 고추를 좀 나눠주시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제 고추는 제가 써야 해요. 600kg밖에 없고 이것도 다 쓰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유수프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냥 망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화가 난 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마을에 소문이 나면 어쩌지? 나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화난 표정, 억울한 목소리. 저도 이해는 됐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줄면 얼마나 답답할까. 다음 날 아침, 라시드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어젯밤에 알리 씨가 저한테도 왔어요. 고추 좀 팔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물었어요. 팔았어요? 라시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았어요. 형님처럼 저도 제 고추는 제가 써야 해요. 지금 제 밭에서 새 작물 심고 있거든요. 그날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카레를 퍼주는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형님, 냄비 좀 늘리실 생각 없으세요? 매일 못 먹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못 늘려요. 허리 때문에 2시간 이상 못 서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한 번 더 하시면 어때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후엔 쉬어야 해요. 의사가 그러는데 하루 2시간 이상 서 있으면 안 된대요.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어요. 형님 건강이 우선이죠. 우리가 일찍 오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12시 27분, 마지막 그릇이 나갔어요. 완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20여 명이 못 먹고 돌아갔어요. 한 남자가 불평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기다렸는데 또 못 먹네. 다른 사람이 위로했어요. 나도 그래. 내일 더 일찍 와야겠어. 오후 2시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랐어요. 라힘 씨, 얘기 좀 하죠. 저는 글을 드렸습니다. 알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라힘 씨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알리가 설명했습니다. 라힘 씨 카레가 잘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협동조합 고추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루 2시간만 한다는 것, 12시 30분에 떨어진다는 것, 그 희소성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라할 순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라힘 씨, 우리한테 카레 소스를 팔아주세요. 매일 아침 만든 카레 중 일부를요. 우리가 그걸 식당에서 쓰겠어요. 물론 돈은 제대로 드리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카레 소스를 팔아준다? 알리가 덧붙였어요. 라힘 씨는 오전에 직접 판매하고 오후엔 우리가 라힘 씨 소스로 카레를 만들어 파는 거죠. 윈윈 아닐까요? 저는 계산해봤어요.
소스를 팔면 추가 수입이 생기고 그들도 좋은 카레를 팔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제 12시 30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알리가 웃었어요. 그건 라힘 씨만의 거예요. 우리는 오후에 팔 거니까 상관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오전엔 완판 아저씨 집에서 직접 먹고 오후엔 식당에서 그 소스로 만든 카레를 먹는다고. 저는 나지아를 봤어요. 나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알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알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라힘 씨. 그날 저녁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카레를 조금 더 많이 만들기로 했어요. 140그릇 분량. 120그릇은 직접 팔고 20그릇 분량은 소스로 식당에 팔기로 했습니다. 킬로그램당 1000루피. 하루 추가 수입 2만 루피였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4주째 되던 날 협동조합 원래 회의가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조합원 32명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장소는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참석했어요. 조합장 라시드가 앞에 섰습니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어요. 라힘 형님께서 경험을 공유해 주실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미리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라시드가 저를 봤습니다. 형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어요. 조합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산 아저씨, 무함마드 형님, 이크발, 파루크, 나시르. 모두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시드가 말했어요. 형님, 카레 장사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시작했고 얼마나 버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추를 시장에 팔지 않았어요. 대신 카레로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23명밖에 안 왔어요. 하지만 라시드가 SNS에 올려준 덕분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120그릇을 팔아요. 한 조합원이 손을 들었어요. 형님,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직접 판매로 5,200루피, 소스 도매로 2만 루피. 합쳐서 25,200루피예요. 한 달이면 75만 6천 루피입니다. 회관이 술렁거렸어요. 75만 루피. 그건 조합원 대부분의 3개월 수입이었습니다. 무함마드 형님이 물었어요. 라힘, 고추는 얼마나 쓰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1kg 반이요. 한 달이면 45kg, 600kg으로 1년 넘게 쓸 수 있어요. 파루크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고추 1kg으로 40그릇을 만들고 그릇당 50루피면 2000루피. 시장에 팔면 450루피인데 카레로 만들면 4배 이상이네요.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안 판 거예요. 가공하면 수익이 훨씬 높아요. 이크발이 말했어요. 저도 해볼까요? 카레 말고 다른 것도 되나요? 라시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고추 피클, 고추 소스, 고추가루. 뭐든 가능해요. 중요한 건 협동조합 고추를 그냥 팔지 말고 가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젊은 조합원 아미르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추 피클을 만들어 볼게요. 제 아내가 피클을 잘 만들거든요. 다른 조합원 하비브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추가루요.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요. 회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건 어때? 이건 어떨까? 김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한국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좋은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는 거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농산물을 그냥 파는 건 1차 산업이에요. 하지만 가공해서 파는 건 2차 산업입니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고추를 카레로, 피클로, 소스로 만드는 것. 하산 아저씨가 물었어요. 박사님, 그럼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요? 사이왈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요. 김 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아이디어예요. 브랜드를 만들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날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사이왈 협동조합 브랜드를 만들기로요. 로고도 제작하고 모든 가공품에 붙이기로 했어요. 라시드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일주일 후 로고가 나왔어요. 붉은 고추 그림에 사이왈 협동조합이라는 글씨. 단순하지만 멋있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합원 12명이 2차 가공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미르는 고추 피클, 하비브는 고추가루, 이크발은 고추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나시르는 고추를 넣은 쌀국수 노점을 열었어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협동조합 고추를 썼고 사이왈 협동조합 로고를 붙였습니다. 품질이 일정했고 사람들이 신뢰했어요. 2달 후 협동조합 원래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성과 보고였어요.
아미르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2만 루피를 벌었어요. 고추 피클이 잘 팔려요. 슈퍼마켓 3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비브가 말했습니다. 저는 8만 루피예요. 고춧가루는 도매상들이 좋아해요. 품질이 일정하니까요. 이크발이 덧붙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고추 소스로 9만 루피 벌었습니다. 레스토랑 2곳에 공급하고 있어요. 김 박사가 계산했습니다. 12명이 평균 10만 루피씩 벌면 한 달에 120만 루피, 1년이면 1440만 루피예요. 협동조합 전체 수익이 작년 대비 3배 늘어난 겁니다. 라시드가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해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고추를 파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나이든 조합원 카심이었습니다. 65살쯤 됐고 조합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카심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중에 가공사업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걸 못해요. 그냥 고추 팔아서 사는데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카심 말도 맞았어요. 32명 중 20명은 여전히 고추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가공사업은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었죠. 나이 든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무함마드 형님이 말했습니다. 카심 형님, 억울한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벌면 조합 전체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카심이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진다고요? 젊은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지. 우리는 그대로예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조합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가공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 라시드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산 아저씨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도 60이 넘었어요. 가공사업 못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잘 되면 그들이 우리를 도울 테니까요. 카심이 반박했어요. 도와준다고요? 누가 도와줍니까? 하산 아저씨가 라힘을 가리켰습니다. 라힘이 매달 조합에 3만 루피씩 기부해요. 아미르도 2만 루피, 하비브도 2만 루피. 그 돈으로 우리가 쓸 비료를 사고 기계를 수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산 아저씨가 알고 계셨구나.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공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한 달에 15만 루피 정도. 그 돈으로 조합 전체를 돕고 있습니다. 카신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건 몰랐네요. 하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누군가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협동조합 아닌가요? 회관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심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위기가 넘어간 거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새벽 4시 기상, 카레 준비, 오전 11시 문 열기, 12시 30분 완판, 오후 1시 문 닫기. 어느 날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지쳐갔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허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통증이 심했어요. 나지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겨우 일어났어요.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한 것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한계가 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도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양파를 볶는데 손이 떨렸어요. 고춧가루를 넣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나지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30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카레를 퍼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물었어요. 형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12시 28분, 마지막 그릇이 나갔습니다. 완판이었어요. 오후 1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쓰러졌습니다. 나지아가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정신을 잃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지아가 저를 침대로 옮겼어요. 의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마을 병원의 하킴 선생이었어요. 그는 제 허리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힘 씨, 이러다 큰일 나요. 디스크가 더 나빠졌어요. 당장 일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멈춘다고요? 불가능해요. 손님들이 기다려요. 하킴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보다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이대로 가면 정말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최소 일주일은 쉬세요. 일주일? 그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만 쉬겠어요. 하킴 선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집이 세시네요. 알겠어요.
사흘만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진통제와 파스를 주고 갔습니다. 나지아가 울먹였어요. 여보, 그만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나지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사흘만 쉬면 돼. 그동안 당신이 대신 해줘. 나지아가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요? 전 카레를 못 만드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은 석 달 동안 옆에서 봤잖아. 할 수 있어. 레시피도 다 알고. 나지아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실망하면 어떡해요? 제가 만든 건 당신만큼 맛있지 않을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협동조합 고추를 쓰면 맛은 똑같을 거야. 중요한 건 품질이 일정한 거니까. 나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나지아가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지시했어요. 양파는 20분 볶아. 토마토는 완전히 으깨야 해. 고춧가루는 마지막에 넣고. 나지아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오전 11시, 나지아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나지아가 말렸습니다. 여보, 누워있어요. 제가 할게요. 손님들이 물었대요. 형님은 어디 계세요? 나지아가 대답했답니다. 아파서 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대신해요. 손님들이 걱정했대요. 많이 아프세요? 빨리 나으세요. 나지아가 고마워했습니다. 12시 30분쯤 나지아가 들어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 팔렸어요. 완판이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맛은 어땠어? 나지아가 웃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형수님 솜씨도 좋다고. 저는 나지아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조금 나아졌어요. 하킴 선생이 다시 왔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앞으로도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제 나지아가 도와줬습니다. 양파 볶기, 토마토 으깨기, 카레 퍼주기. 우리는 함께 일했어요. 허리 부담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형님, SNS 보니까 다들 형님 건강 걱정하더라고요. 오후 영업을 하시면 어때요? 그럼 아침 일이 좀 줄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오후엔 쉬어야 해요.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형님이 직접 안 하셔도 돼요. 형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형님 소스로요. 형님은 아침만 하시고 오후엔 형수님이 소스로 카레를 끓여 파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도 있네요. 나지아를 봤어요. 나지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후에 손님 몇 명만 온다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12시 30분 완판 아저씨였어요. 하루 2시간만 하는 사람. 희소성이 제 가치였습니다. 만약 오후 영업을 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라시드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오후 영업 제안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 근데 고민이야. 라시드가 물었어요. 뭐가 고민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12시 30분 완판이 전부야. 그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잖아. 오후 영업을 하면 그게 사라져. 라시드가 웃었어요. 형님, 사람들이 형님을 좋아하는 건 12시 30분 때문만이 아니에요. 협동조합 고추로 만든 진짜 맛 때문이에요. 오전엔 형님이 직접, 오후엔 형수님이 소스로.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라시드 말도 맞아요. 중요한 건 맛이고 품질이에요. 시간은 부차적인 거죠. 저는 결정했습니다. 해보자. 오후 영업. 다음 날부터 오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나지아가 아침에 만든 소스로 카레를 끓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쉬었습니다. 첫날 오후 손님은 15명, 둘째 날은 25명, 셋째 날은 30명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오후 영업도 안정됐어요. 평균 40그릇씩 팔렸습니다. 추가 수입 2,000루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지아의 용돈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전 12시 30분은 여전히 전설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간을 목표로 왔습니다. 오후는 그냥 보너스였죠. 제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레를 만들고 나지아는 오후 영업을 했어요. 우리는 좋은 팀이 됐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말대로 무리하지 않으니까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6개월 동안 번 돈을 계산했어요. 오전 직접 판매 78만 루피, 소스 도매 60만 루피, 오후 나지아 판매 36만 루피.
합계 174만 루피였습니다. 여기서 재료비와 생활비를 빼면 순수익이 140만 루피쯤 됐어요. 저는 이 돈으로 매달 빚을 갚았습니다. 6개월 동안 120만 루피를 갚았어요. 남은 빚은 200만 루피. 처음 500만 루피에서 3분의 1을 갚은 겁니다. 나지아가 옆에 앉았어요. 여보, 계산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 속도면 1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지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드디어 빚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나지아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 나지아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동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래요. 오후 2시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지? 오후 2시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라시드가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펀자브주 농업부에서 우리를 모범협동조합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모범협동조합? 라시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상금도 100만 루피래요. 조합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라시드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이제 나쁜 소식이에요. 김 박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신대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우리 마을에서 종료됐거든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함마드 형님이 물었어요. 그럼 기계는 어떻게 돼요? 열풍 건조기. 라시드가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우리 거예요. 김 박사님이 기증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유지보수예요. 부품이 고장나면 한국에서 사와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하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라시드가 종이를 펼쳤어요. 1년에 대략 50만 루피 정도 든대요. 부품 교체, 기술자 방문, 전기료 등등. 회관이 술렁거렸습니다. 50만 루피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이크발이 물었어요. 우리 조합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라시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조합 예산은 30만 루피밖에 없어요. 20만 루피가 부족해요. 누군가 말했어요. 그럼 조합비를 올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카심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조합비는 이미 부담이에요. 더 올리면 가난한 조합원들은 못 내요.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20만 루피. 모두가 저를 봤어요. 라힘,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협동조합 덕분에 빚을 갚고 있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아미르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10만 루피 내겠어요. 하비부도 일어났어요. 저도 5만 루피. 이크발이 말했습니다. 저도 5만 루피요. 순식간에 40만 루피가 모였습니다. 라시드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면 1년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내년엔 상금 100만 루피가 있으니까 그것도 쓸 수 있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무함마드 형님이 저를 불렀어요. 라힘, 자네 대단해. 20만 루피나 기부하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형님도 예전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지아가 물었습니다. 여보, 20만 루피 기부하면 빚 갚는 게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 늦어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 협동조합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빚에 허덕였을 거야. 나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정말 착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한 달 후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라시드와 저, 무함마드 형님이 대표로 갔어요. 큰 홀에 펀자브 전역의 협동조합들이 모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었어요. 농업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모범 협동조합, 사이왈 고추 협동조합. 우리는 무대로 올라갔어요. 장관이 상장과 수표를 건넸습니다. 100만 루피였어요. 장관이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협동조합은 펀자브의 모델이에요. 고추 건조에서 시작해서 2차 가공까지 확장한 성공 사례죠. 다른 마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젊은 기자였습니다.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인터뷰요? 라시드가 제 등을 밀었어요. 형님 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라힘 씨, 12시 30분 완판 아저씨 맞으시죠? SNS에서 유명하던데요. 비결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협동조합 고추예요. 품질이 일정하니까 맛도 일정하죠.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2시간만 하니까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누는 거죠.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 기자가 받아 적었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기사에 꼭 쓰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우리 기사가 났습니다. 라시드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공유가 1000번 넘게 됐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적이다. 진짜 협동조합이다. 꼭 가보고 싶다는 말들이 달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20만 루피를 기부했지만 여전히 120만 루피가 남았어요. 남은 빚 200만 루피를 갚기엔 부족하지만 계속 벌면 됩니다. 나지아가 물었어요. 여보, 언제쯤 빚을 다 갚을 것 같아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1년. 정확히 1년 후면 빚이 제로가 돼. 나지아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저는 나지아를 안았습니다. 응, 드디어.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마지막 빚을 갚는 날입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평소와 똑같았지만 기분은 달랐습니다. 오늘 카레를 팔면 마지막 20만 루피가 모여요. 그러면 빚 500만 루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나지아도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는 함께 카레를 준비했습니다. 양파를 볶고 토마토를 으깨고 협동조합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1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오전 6시 카레가 완성됐어요. 나지아가 맛을 봤습니다. 여보, 오늘 카레는 특별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맛을 봤어요. 나지아 말이 맞았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재료 같은 방법인데 아마 마음이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집 앞을 봤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40명쯤 됐습니다. 요즘은 오전 10시부터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12시 30분 전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손님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호르에서 왔어요. SNS에서 봤는데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 손님은 나이든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카레 먹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왔어요. 세 번째는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아버지였어요. 딸아, 이게 유명한 12시 30분 카레야. 손님들은 계속 왔습니다. 20명, 40명, 60명. 저는 쉬지 않고 카레를 퍼냈어요. 나지아가 그릇을 나르고 물을 갖다 줬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이렇게 일했어요.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12시 80그릇이 나갔습니다. 남은 건 40그릇.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예상대로라면 12시 30분쯤 떨어질 겁니다. 손님들도 알았어요. 서두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12시 20분, 100그릇. 12시 25분, 110그릇. 12시 28분, 115그릇. 저는 남은 5그릇을 봤습니다. 곧이에요. 12시 30분 정확히 마지막 그릇이 나갔습니다. 완판이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완판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못 먹은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내일 또 온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1년 동안 이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전 11시에 열고 12시 30분에 완판하고 오후 1시에 닫았어요. 그것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나지아가 계산을 했어요. 오늘 6천 루피. 저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19만 4천 루피. 오늘 돈을 합치면 20만 루피. 마지막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나지아도 함께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라힘 씨, 맞으시네요. 남은 금액 20만 루피. 전액 상환하시면 대출이 종료됩니다.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20만 루피. 직원이 세더니 영수증을 끊었어요. 상환 완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나지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빚이 사라졌습니다. 500만 루피. 트럭 사고 때문에 진 빚. 매달 15만 루피씩 갚아야 했던 빚. 이제 없어졌어요.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지아가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 우리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협동조합 사무실을 지나쳤어요. 라시드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형님, 빚 다 갚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방금 갚았어. 라시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형님.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형님,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모두 형님을 자랑스러워해요. 형님이 처음으로 고추 가공을 시작했고 12시 30분 전설을 만들었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길을 보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야. 진짜 영웅은 라시드 너야. 협동조합을 만들고 열풍 건조기를 들여온 사람. 라시드가 웃었습니다. 우리 서로 치켜세우지 말아요. 우린 팀이잖아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팀이었어요. 협동조합 32명 모두가 팀. 혼자서는 못했을 일들을 함께 해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5살 된 손자 하산이었어요. 딸이 3년 전 결혼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12시 30분에 다 팔았어요? 저는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매일 12시 30분에 팔아. 손자가 물었습니다. 왜 12시 30분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허리가 그때까지만 버티거든. 손자가 또 물었어요. 할아버지, 빚 다 갚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넌 빚을 어떻게 알아? 손자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빚 갚으려고 열심히 일한대요. 저는 나지아를 봤습니다. 나지아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다 갚았어. 이제 할아버지는 자유야.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제 빚 청산을 축하해 주려고 모인 거예요. 라시드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32명이 모두 왔어요. 무함마드 형님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라힘, 자네 정말 수고했네. 3년 전 자네가 트럭을 그만두고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 걱정했어. 빚도 많고 허리도 아픈데 어떻게 살까 싶었지. 하지만 자네는 해냈어. 자네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야. 하산 아저씨가 덧붙였어요. 라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 고추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파는 것. 그 덕분에 우리 모두 수익이 늘었지.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따라서 피클 장사 시작했어요. 이제 빚 절반을 갚았어요. 형님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과분하게 평가해줬어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한 건 협동조합 덕분이에요. 열풍 건조기가 없었다면 지금도 몬순에 울고 있었을 거예요. 라시드가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았다면, 김 박사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응원하지 않았다면 저는 못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할게요. 앞으로도 12시 30분 완판은 계속될 거예요. 제가 건강한 한 매일 오전 11시에 문을 열고 12시 30분에 완판할 거예요. 그게 제가 협동조합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지아가 옆에 누웠어요. 여보,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로. 창밖을 봤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협동조합, 김 박사님, 그리고 12시 30분을 기다려준 모든 손님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카레를 만들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빚은 없지만 저는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삶이니까요. 12시 30분, 완판 아저씨의 삶.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